지역 대표 산업인 섬유업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많이 어려웠지만 다행히 내년에는 다소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공급되면서 변호사 수가 늘어나 변호사들의 수임권이 주는 등 변호사 업계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 수십 대에 검은색 스프레이를 뿌리고 달아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삼성을 우승으로 이끈 류중일 감독이 개인 최고액인 2억 원을 기부해 아너소사이어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묻지마식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주차된 차량 수십 대에 검은색 스프레이를 뿌리고 달아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자신의 차량이 비슷한 범죄를 당한 데 앙심을 품고 무차별적으로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4일 저녁 7시 40분쯤 칠곡군 외관읍의 한 주택가 도로.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한 남성이 주차된 차량에 스프레이를 뿌리고 달아납니다. 20분 뒤 200m 떨어진 칠곡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같은 용의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또 나타납니다. 역시 주차된 차에 스프레이를 마구 뿌리고 사라집니다. 지난 14일부터 최근까지 검은색 스프레이로 피해를 당한 차량은 주로 흰색 차량으로 모두 30대, 심지어 같은 차량이 2번 피해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제 차량 같은 경우는 134만 원 나왔어요. 케이스 다 지우고 전체 광택을 새로 들어가죠. 너무 황당하죠. 일단 25일 날 저는 크리스마스 날 당했는데. 이 일대에서 벌어진 차량 낙서로 경찰이 집계한 피해 금액만 1,500만 원에 이릅니다. 경찰에 붙잡힌 용의자는 외관읍에 사는 35살 윤모 씨. 2년 전 자신의 차량이 묻지마식 범죄로 훼손을 당한 데 앙심을 품고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11년도경에 그 구미에서 차를 주차해 놨는데 누가 못으로 끌은 적이 있어가 그 피해 그 보상 차원으로 그 불터진 다수에게. 경찰은 윤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지역의 대표 산업 가운데 하나인 섬유업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많이 어려웠습니다. 내년에는 업황이 다소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태우 기자입니다. 대구 성서공단에서 섬유가 조금 돌출된 이른바 자가드 원단을 만드는 이 업체는 올해 매출이 30%쯤 늘었습니다. 개발이 아마 최우선이 아니겠느냐. 그 때문에 아마 조금 다 업체보다는 좀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구 경북의 섬유업계 전체로 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무척 어려웠습니다. 이는 수출 실적으로 쉽게 확인되는데 지난해 지역 섬유 수출은 2.1% 줄었고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못한 31억 3천만 달러 수출에 그칠 것으로 보여 2년 연속 뒷걸음질입니다. 세계 섬유 경기가 좋지 못했고 원달러 환율 하락과 엔저 등의 대외 여건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2014년 내년에는 선진국 섬유 경기가 살아나고 지역 업계의 경쟁력도 강화돼 수출이 2.2% 늘어날 것으로 섬유 전문 기관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 있는 제품을 많이 개발할 걸로 보고 또 자기들 회사만의 전문화된 이런 제품을 많이 확대할 걸로 봅니다. 업계 스스로도 내년은 올해보다 확실히 나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체감 경기를 묻는 질문에서 올해 평균치는 82에 불과했지만 내년 전망치는 100을 넘었습니다. 품목별로는 화섬직물과 니트직물 그리고 산업용 섬유 등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예상됩니다. 다만 다각화와 차별화, 다품종 소량 생산과 짧은 납품기간 등의 다양한 경영 전략이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MBC 뉴스 이태우입니다. 변호사는 돈 많이 벌고 안정적인 직업으로 꼽혔는데 이제 옛말인가 봅니다. 돈벌이가 안 되다 보니 그동안 외면하던 국선 전담 변호사까지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대법원이 국선 전담 변호사 모집을 마감한 결과 대구 지역은 5명 정원에 무려 32명의 변호사가 지원했습니다. 국선 전담 변호사는 국세청이 발표한
지난해 변호사 월 평균 수입 3,800만 원보다 턱없이 적은 월 수입 최대 800만 원이고 다른 사건은 전혀 수임하지 못하는 조건이지만 경쟁률이 무려 6대 1을 넘어선 것입니다. 국선 변호인 모집에 이렇게 많은 변호사들이 몰린 것은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지역 변호사 업계가 어렵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실제 대구 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수임료가 낮은 신청, 등기, 소액 사건을 제외하고 변호사 1인당 월 평균 본안 사건 수임 건수는 5건에 불과합니다. 고위 법관 출신 등으로 구성된 법무법인으로의 쏠림 현상을 감안할 때 사무실 직원들을 데리고도 월 1,000만 원을 못 버는 변호사가 수두룩하다는 얘기입니다. 변호사 숫자가 많이 늘어난 데다 형사 사건은 줄고 인터넷의 발달로 스스로 소송을 진행하는 일도 늘었고 큰 사건은 서울의 대형 로펌으로 빠져나가는 등 변호업계에도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큰 사건 이런 경우에는 서울 로펌 이런 데 많이 하지. 지역에 있는 로펌을 찾는 게 아니고 명분만 보고. 수임료가 낮아지는 효과도 있겠지만 저가 수임 경쟁에 따른 저질 변호가 우려되고 변호사가 법률을 악용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쟁에 익숙하지 않은 지역 변호사업계가 새로운 수요 창출에 실패할 경우 지역 변호사들도 파산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철도 노조가 파업을 끝내고 업무에 복귀하기로 한 가운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철도 노조 대구 승무지부장 46살 H씨에 대해 검찰이 불구속 수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H지부장이 경찰에 체포된 뒤 자진 복귀 의사를 밝혔고 다른 노조원들의 업무 복귀를 독려하는 등 업무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돼 불구속 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파업 핵심 주동자는 엄정 대응하고 복귀할 경우에는 양형을 정할 때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학가에 들불처럼 번졌던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가 대학가를 넘어 중고등학교에도 심심찮게 내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대응이 시도마다 크게 달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고입시험을 하루 앞둔 지난 23일 강제적인 방과 후 수업과 고입 선발 시험을 비판한 대자보가 구미의 한 중학교에 붙었습니다. 학교 측은 대자보를 곧장 철거한 뒤 다음날 대자보를 작성한 학생과 학부모를 학교로 불러 징계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본인이 작성한 게 맞는지 그리고 배우 세력이 있는지 여러 차례 물었다고 하고 징계를 한다면은 등교 정지까지도 갈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앞서 포항과 안동의 여고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대자보가 게시판에 붙었지만 학교 측에 의해 모두 뜯겨졌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선동적인 그런 요소들이 좀 상당히 있고 학생들이 무슨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인터넷에 날아다니는 글들을 가지고 지 생각이 그냥 그랬었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대자보 확산이 중고등학교까지 확산되자 교육부가 서둘러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린 건데 이에 대한 시도 교육청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경북은 교육부 지침 그대로 학생들의 의사표현이 면학 분위기에 좋지 않다며 각급 학교에 철저한 감시를 주문했습니다. 반면 전북과 광주교육청은 학생들이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자유로운 형식으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학교 측의 과잉 대응을 자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정부 정책에 반대된다고 해서 무조건 틀어막으려고 공문을 내리는 것은 학생들의 올바른 민주주의 시민교육에 역행하는 반교육적인 처사입니다. 사회 현안에 대한 학생들의 표현 수위를 두고 지역 교육청의 대응 기준이 크게 엇갈리면서 교육 현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 우리 지역의 목조 문화재들이 화재의 무방비 상태라는 감사원 결과가 나오자 경상북도와 경북소방본부가 문화재 긴급 소방안전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양동마을 무첨당에 화재 비상벨이 울립니다. 소방대원들이 신속하게 소화전을 연결해 청충비각에 물을 뿌립니다. 마을 어르신들도 직접 소화기를 분사해 화재를 진압합니다. 실제 화재를 가상해 진행된 훈련에는 의용소방대와 주민들도 직접 참여해 매달 이루어집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양동마을은 대부분 전통 목조 건축물로 이 중 160여 동이 화재에 취약한 초가 건물입니다. 마을에서는 항상 이 초가집은 옆집에 불이 나도 다 전소가 된 그런 굉장히 위험한 그런 초가집이니까 마을 전체 주민들이 항상 불에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소방서는 화재 진압 훈련과 함께 소방 안전시설 점검과 화재 예방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전기안전공사, 가스공사, 그리고 소방서와 같이 민간 합동으로 주기적으로 교육도 하고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감사원 점검 결과 경주 양동마을을 비롯해 화재에 취약한 목조 문화재는 경북에서만 9곳 12점에 이릅니다. 경상북도와 소방본부는 다음 달까지 지역별로 나눠 지역 문화재에 대한 긴급 소방 점검에 나섭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질병관리본부와 함께하고 있는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 바이러스 실험실 감시 사업을 통해 지난 24일 구미의 한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검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 해 전보다는 일주일 정도 이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이미 지난 10월 25일에 서울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돼 질병관리본부가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대구에서 개인 기부금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 나왔습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류중일 감독이 주인공인데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받은 것을 되돌려주는 그 마음이 더 값져 보입니다. 서권 기자입니다. 사상 최초 3년 연속 통합 우승을 이끈 삼성 류중일 감독은 프로야구 역대 사령탑 가운데 최고 대우로 3년 계약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금으로 받은 6억 원의 3분의 1인 2억 원을 오늘 대구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했습니다. 개인 기부로 우리 대구 모금회 사상 최고액을 기부를 하셨습니다. 개인 기부로는 최고액인 2억 원을 중증 장애인을 위해 기부했지만 오히려 이런 주목이 부끄럽다는 류중일 감독. 안 알리고 조용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알려져가지고 조금 창피합니다. 창피하고. 그래서 뭐 늘 운동할 때부터 받아만 봤기 때문에 한 번쯤은 남한테 한번 기부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시민들에게 익숙한 유명인들의 기부는 나눔 문화 확산에도 긍정적입니다. 스포츠 스타신데 이런 유명한 분들이 이렇게 나눔에 동참해 주신다는 것은 또 이것이 또 사회 전반에 있어서 우리 대구 시민들에게 또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것으로서 고액 기부자들의 그 저변 확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년 연속 우승이라는 값진 성과 뒤에 이어진 따뜻한 나눔은 지역사회와 팬들에게 야구보다 더 깊고 잔잔한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영천에서 한우 13마리를 키우는 농가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들어와 시료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보내 정밀 검사를 맡기고 해당 농장의 소 이동을 통제하는 한편 방역을 강화하고 있는데 정밀 검사 결과는 내일 오전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경북에서는 지난 10월에도 포항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들어왔지만 검사 결과 구제역이 아닌 것으로 판정났습니다. K2 소음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최근 대구지방법원은 최모 변호사가 소송 장기화를 예상할 수 있었고 지연이자 정보를 자세히 알리지 않은 것은 신의 성실과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며 지연이자 288억 원의 80%를 주민들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과다 수임료 및 지연이자 반환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법원 판결을 환영하지만 그동안의 은행 이자를 고려하지 않은 점, 소송 과정에서 최 변호사의 불법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2014 희망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동진건설 권석원 사장 1,000만 원, 영천시 임고 농협직원 50만 원, 경산시 용성면 용운사에서 100만 원, 구미시 민간어린이집연합회 5지역 회원 1동 100만 원, 상모 우방 신세계 1단지 입주민 1동도 100만 원.
성주군 중소기업협의회에서 150만 원, 신한 스틸파이프 주식회사 이성화 대표가 50만 원, 대한천리교 영지포교소 100만 원, 안심지구대 유라 자율방범대 일동이 8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경북경찰청이 해맞이 명소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서 경찰관 500여 명과 순찰차 100대, 사이카 24대 등을 동원해 내일부터 1월 1일까지 이틀간 특별 교통근무를 실시합니다. 지역 내 주요 해맞이 명소인 포항 호미곶 해맞이 공원에는 7만 명이, 경주 봉길 해수욕장과 토암산에는 각각 2천, 3천 명이 몰릴 것으로 경찰은 내다봤습니다. 내일 밤 국제보상운동 기념공원에서 열릴 제아의종 타종 행사는 밤 10시에 다양한 공연과 인기 가수의 무대로 시작해 각계 인사 19명이 달구벌 대종을 33번 치고 시민들의 소망을 담은 풍선도 날립니다. 대구시는 음악 불꽃쇼도 선보이고 공식 행사와는 별도로 시민 18명을 선정해 달구벌 대종을 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한편 행사장에 LED 조명으로 은하수 동물농장을 만들어 시민들이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구시가 2014년 상반기 국과장급 인사를 통해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서상우, 세계물포럼 지원단장의 진용환, 정책기획관의 구본근, 상수도 사업본부장의 권태형 세계물포럼 지원단장을 임명했습니다. 대구시는 국과장급 인사에 이어 5급 이하 주무관급 인사를 다음 달 하순쯤에서 내년 상반기 정기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28일까지 접수된 스미싱 관련 신종 악성 앱의 수가 2,200건을 넘어 지난해보다 150배 이상 폭증했는데 올해 10월 이후에는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이나 신용카드 결제 관련 스미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교통법규 청구서를 문자로 보내지 않는다며 이동통신사에 연락해 소액 결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결제 금액을 제한하는 등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